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환율과 외환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율 처음 문제 소개하는 거니까 환율이 뭔지 좀 공부를 해봐야겠죠. 환율이 뭔지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의 일부 부분, 그러니까 좀 더 심화된 상황이나 심화된 이론들은 점점 우리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오늘은 그 부분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율에 대한 기본 사항들 한번 쭉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제 무역이나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돈, 화폐를 이용하는 이유, 화폐가 고안된 이유가 그런 이유죠. 우리가 트랜잭션, 트레이드, 무역, 교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물물교환이 의 형식으로 할 때 물건을 쪼개기도 힘들고 그 가치를 1대1의 가치가 아닌 경우에 교환하기가 어렵다. 교환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화폐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우리가 써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가 간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국가 간의 거래, 국제 무역의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화폐도 다르고 거기에 처해 있는 시장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환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달러와 원을 교환한다든가 외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폐의 상대적 가치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 환율에 대한 기본 사항을 한번 쭉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재화 시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환 시장과 자본 시장 또는 자산 시장, 금융 자산에 대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 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될 때 어떤 식의 수익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각각의 경제 정책, 금융 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쭉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환율이 뭔가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는 국내 통화 한 단위당 외국 화폐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외국 통화 한 단위당 국내 통화의 호가 아니면 가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상대 가치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이제 테이블 같은 게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직접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경제 신문 기사에서 매일매일 지난 날의 시작가와 종가,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의 시작가 종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각국의 환율을 소개한 적이 있고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도 이제 프린트아웃 돼서 그 찍혀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받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수화해서 1910년 적정한 연도를 기준 연도로 삼아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준으로 인덱스는 파운드 스털링,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털링의 가치, 영국의 화폐가 파운드죠. 파운드 다른 말이 스털링입니다. 파운드 스털링의 기준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흐름,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달러는 몇인지, 유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지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그런 그 화폐 가치에 대한 지표 또는 지수보다는 인덱스보다는 이제 환율이 뭔지, 그 다음에 각국의
두 국가 간의 화폐 교류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환율이라는 겁니다. 국내 통화를 기준으로 하든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항상 환율이라고 하면 원 퍼 달러 얘기하죠. 그러니까 1달러당 얼마의 원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은 1170 몇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분자에 놓여 있는 것이 자국의 화폐이고 분모에 놓여 있는 것이 달러입니다. 그 단위를 표현할 때요. 원 퍼 달러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지수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국가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파워에 따라서 기준, 분모값 또는 분모의 단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달러라던가 파운드라던가 파운드 스털링이라던가 예니라던가 아니면 유로 요 네 가지만 주로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원 퍼 달러를 얘기하고 원 퍼 엔을 얘기합니다. 1년에 얼마? 1달러에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1달러를 살려면 몇 원을 내야 되는가? 라는 거죠. 1170 얼마를 내야지 1173원 4원을 내야지 1달러로 바꿔준다. 거기다가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직접 사려면 그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 다르죠. 그게 어떤 이제 수수료나 커미션이 들어있는 거고 워낙 환율이 뭐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그만한 범퍼 안전장치를 정해서 자신들이 손해볼 위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의미로 환율이라는 건 화폐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화폐의 가치가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물건이 있죠, 물건이. 그럼 자동차 한 대, 현대 소나타 한 대가 있다. 근데 한국에선 얼마고 미국 달러로는 얼마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라고 할 수 있죠. 실물로 비교되는 교환 비율. 그죠? 똑같은 가치를 가진 차. 물론 개인적인 어떤 가치의 판단 또는 가치의 크기는 다를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소나타에 지불할 만한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지불용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나타 자동차 한 대 값의 지불용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화폐적인 교환 비율 말고 화폐의 교환 가치 말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품의 가치, 동일한 특성을 가진 동질의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비교함으로써 환율 또는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통화를 재화나 서비스 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들을 또 비교함으로써 환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은 실물의 그 가치의 비율, 똑같은 실물의 가치의 비율, 그리고 화폐 단위로 나타내야겠지만, 나타내야 되죠.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율 얘기하고 있는 거는 화폐 교환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죠? 물론 우리 GDP도 배웠습니다만은 GDP 나중에 또 심화적인 또 분류를 찾아본다면 PP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얘기하는데요. 구매력 가설입니다. 그 구매력 가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실질 GDP 또는 실질적인 어떤 교환 비율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것도 이런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화폐적인 어떤 화폐 가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화폐 가치로 측정을 했지만 그게 화폐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실물의 교환 비율로 표현해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라고 하면 어떤 똑같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얼마를 각국에서 지불할 건가, 그 국가나 어떤 공동체 경제의 가치의 비율은 얼마인가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환차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물 시장에서 환차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근래에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예엔이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여행 똑같은 서비스인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조금만 적게 내서 그러니까 세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지불해야 되는 돈의 양은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 서비스 자체는 똑같은데 동질인데 그러면 여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통화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지만 가치가 증가하거나 한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본질적인 어떤 우리가 이유가 되겠죠. 환율을 공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게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꼭 여행만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 뭐 외국에서 아이폰이나 애플 상품을 사려고 하면 일본에 가서 사서 들고 들어오는 게 적정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내가 그런 애플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사니까 얼마였는데 일본 가서 사서 들고 와서 환율 가치로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까 훨씬 싸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회사 또는 백화점에서 10% 20% 할인해 준 가격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 또는 여행 그러니까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죠. 재화를 수입하거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환율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아마도 이제 경제학의 일부를 배우다 보면 사회 과목에서 배우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화폐의 평가절하, 평가절상, 그렇죠? 절하라는 건 depreciation이고 절상이라는 건 appreciation입니다. depreciation은 뭐냐?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하는 거. 통화에 우리가 어떤 대상 있죠?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절하된 거죠. 원화가 절하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에 비해서 한국 화폐의 가치가 증가했다. 늘어났다. 그러면 절상이 되겠죠. 먼저 절하부터 살펴볼까요? 절하는 다른 통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절하라고 하죠. 네, 절하라고 합니다. depreciation이고요. 절하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덜 비싸지게 되고 적은 외국 통화로 교환되게 된다. 뭐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환율을 표기할 때, 환율의 단위를 얘기할 때 원 퍼 달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몇 원을 지불해야 되냐?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갔다. 그럼 1170원에서 1200원이 됐다.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죠. 우리의 단위를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세계 그 외환 시장에서 원 퍼 달러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원 퍼 달러의 환율이 올라간 거는 원화의 절하이다라는 거를 주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분모에 있는 화폐 단위의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달러는 뭐라고요? 원화 대비 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 퍼 달러의 유닛으로 측정되는 환율이 증가했다. 1170원 퍼 달러 하던 거를 1200원 퍼 달러로 바뀌었다 상황이. 그러면 한화, 원이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그리고 그 기준 또는 유닛
아니면 그 측정치 뭐 이런 그게 다 원 퍼 달러로 돼 있는지 달러 퍼 원으로 돼 있는지 달러 퍼 원으로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원 퍼 달러로 생각하면 한국의 통화의 그 환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한국 원화가 절하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 절상이죠. 절상은 다른 통화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한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라가는 거 appreciation, 가치가 올라가는 거 appreciation, 가치가 떨어지는 거 depreciation. 그래서 appreciation은 그렇죠.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170원 per 달러가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원화는 절하되었고 달러화는 절상되었다. 절하 절상은 뭡니까? 상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꼭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달러에 의해서 환율이 증가하면서 엔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원 퍼 엔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되었지만 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었다. 이해되시죠?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절상, 절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절상되는 통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 이건 가치가 증가한 거 어프리시에이션 한다고 했죠. 더 많은 외국 통화를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외국 통화와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원래 이제 그 금융시장 또는 파이낸셜 마켓이 런던에서 가장 잘 번화돼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이 있겠죠. 원래 미국의 달러는 거의 분모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파운드인 경우에는 달러 퍼 파운드, 스털링 뭐 이렇게 파운드랑 스털링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유로라든지 뭐 영국의 파운드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달러 퍼 파운드 또는 뭐 90센트 퍼 파운드. 그러면 여기서 볼 때 1달러 퍼 파운드면 파운드가 기준인 통화죠. 1파운드당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파운드랑 바꾸려고 그러니까 1달러 퍼 파운드 돼 있다. 그러니까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달러랑 1파운드랑 교환이 가능하다. 근데 0.9로 환율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졌으면 무엇입니까? 0.90센트만 줘도 1파운드를 살 수 있다. 달러가 평가 절상됐다. 절상됐다. 달러의 가치가 증가했다. 그죠? 그러니까 90센트만 줘도 1파운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달러를 주면 1파운드보다 더 많이 받겠죠. 달러의 가치가 증가했다. 뭐 여러 가지 뭐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 딱 그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또 계산도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숫자 계산까지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상대 가격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기준에 대한 비교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걸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뭐 소나타 가격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인데 1270원 퍼 달러로 계산해야 되니까 1270원 퍼 달러로 몇 달러로 해석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상품 질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 법인에서 조립하고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 기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동일한 상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비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5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 나누기 1170원 이렇게 해주면 달러로 바뀌게 되겠죠. 달러의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로 직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소나타 자동차, 현대 소나타 자동차를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꾸로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러고 아니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미국 가서 소나타 자동차를 사서 들고 오는데 쇼핑비, 그러니까 운행 그 배송비가 다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겠지만,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가치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절하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의 화폐가 떨어졌다.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평가 절하에 대해서 또 좋은 점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들었죠.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특히 우리나라 무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국제 수지표에서도 봤지만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 부분이 그 무역에 대한 국제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무역으로 얻는 GDP의 크기가 엄청나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느냐? 우리 가치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러나 상대적인 우리나라 물건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이 싸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쵸? 그리고 이제 환율의 그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일본에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왔죠. 그 일본의 수입품이기도 하지만 그게 화폐 환율의 교환 비율에 의해서 그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특히 그런 이제 조그만한 들고 올 수 있는 가벼운 그런 물건들은, 거기다 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거래를 할 요인이 크겠죠. 그래서 통화의 절하가 실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연합니다. 상대 가격의 바뀜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원화로 똑같은 가치를 벌어들이는데 외국의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우리의 상품을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예로 우리가 일본의 여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지만 그것도 경상수지에 들어가고 수출과 수입의 항목에 포함되죠. 오늘 국제수지표에서도 봤습니다. 통화가 절상되면 어떻느냐? 통화가 절상되면은 뭐 우리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수입에 상당히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한 양의 원화를 지불하더라도 예전에 더 많이 지불했던 상품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의 화폐가 통화가 절하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간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수입을 하는 거죠. 일본의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가 실제 생활에, 실제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의 절상,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면 수입자가 싸지고 수출자가 더 비싸지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시간에 간단한 사회,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가 절상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항상 걱정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 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절하되면 수출 상황,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예, 이 표는 달러 퍼 파운드로 돼 있죠. 달러 퍼 파운드. 환율과 미국산 디자이너 청바지, 영국산 스웨터의 상대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바지 가격 45달러, 스웨터 가격 50파운드고요. 그럼 환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상대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25 달러 퍼 파운드입니다. 1.25 달러 퍼 파운드고 우리가 청바지랑 스웨터랑 뭐 어떤 거든 빨리 바꿔가지고 똑같은 통화로 바꿔가지고 그게 상대 가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냐? 지금 50파운드니까 환율이 달러 퍼 파운드니까 50파운드에다가 환율을 곱해주면 달러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그러니까 스웨터 가격이 파운드로 표시되어 있는데 50파운드의 가치를 달러로 바꿔주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환율 1.25 달러 퍼 파운드를 50파운드에다 곱해주면 달러 가치로 변화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단위가 달러 퍼 파운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단위의 분모가 파운드죠. 거기다가 파운드 가치를 가진 물건을 곱해주면 파운드가 분자에 하나, 분모에 하나 이러니까 없어지고 달러만 남는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달러 50 곱하기 1.25 하면 가격 바로 나오겠죠. 62.5달러가 되겠죠. 62.5달러가 됐습니다. 62.5달러가 됐는데 50 곱하기 1.25 하면 그러면은 상대 가격 청바지 대 스웨터의 상대 가격이라고 했는데 45 나누기 62.5 하면 1보다 작죠. 왜 그럴까요? 상대 가격 청바지 대 스웨터. 여기서 상대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웨터 하나당 청바지를 몇 개 구할 수 있느냐 교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스웨터 하나당 청바지 얼마 살 수 있냐? 그러면 스웨터 가격이 62.5로 더 비싸고 청바지 가격이 더 싸죠. 그러면 스웨터 하나당 청바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price of 스웨터 나누기 price of 청바지를 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이제 스웨터 하나당 얼마만큼의 청바지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환율을 지금 좀 그 비율이나 상대 가격이랑 그러니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써놓으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환율을 달러 퍼 파운드로 썼죠. 그것처럼 청바지 퍼 스웨터로 썼는데 이걸 상대 가격으로 표시했을 때 어떻게 이 청바지 퍼 스웨터라는 단위를 이해해야 되냐? 그럼 이해하려면 스웨터 한 단위당 청바지 얼마 가질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상대 가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스웨터 한 단위당 청바지 몇 개?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거는 가격을 반대 방향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교환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price of 스웨터 나누기 price of 진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62.5 나누기 45 하면 1.39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환율이 증가했죠. 환율이 증가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환율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그러니까 파운드 대비 달러가 증가했다. 환율이 증가했다. 달러의 가치가 절하됐다. 그러면 상대 가격이 증가해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우리 여기서 말했던 지금 이제 상대 가격이라는 게 스웨터의 가격 나누기 청바지의 가격인데 스웨터의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스웨터의 가치죠. 스웨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50파운드 곱하기 1.5로. 그렇죠? 그럼 75달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75달러에다가 45 나눠주면 1.67이 나올 거다. 올라갔죠? 왜요? 스웨터의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7이라는 게 스웨터 하나를 가지고 오면 내가 청바지를 1.67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스웨터 100개를 수입하면 청바지 167개를 수출해야 된다는 거. 교환하는 비율이.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비디오 멈추시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숫자를 맞게 계산했는지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